거울을 볼 때 너는 무엇을 보니? 거울 속에 숨겨진 결점들은 네가 여전히 미워하고 한숨을 쉬게 만드는 몸의 부분들이야. 하지만 말이야, 너는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사랑해 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안아주고 다독여준 적 있니? 팟캐스트 왜 그런 걸까라는 방송을 통해 헬리아스는 너에게 우리 모두가 반짝이는 불완전함을 지닌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전하고 싶어. 이제 이번 팟캐스트를 시작해볼까? 자, 못생긴 외모를 가진 아이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얼굴에 큰 점이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 그 점은 눈 주변을 다 덮고 뺨까지 번져 있었어. 그녀는 그걸 항상 오점, 고통,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저주라고 생각했어. 마치 모든 흉한 것들이 다 그녀를 선택해 떨어진 것만 같았어. 외꺼풀에다가 점이 흰자까지 번져서 그녀는 마치 기형, 괴물처럼 보였어. 눈은 2가지 색이었고 입은 튀어나왔고 피부는 새까맸어. 반 친구들은 그녀와 놀지 않았어. 모두들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어. 남자아이들은 그녀를 외계에서 온 괴물 취급했고 여자아이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어. 이렇게만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야. 하지만 학교 선배들이 그녀의 숙제를 찢어버리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시켰어. 이유는 단 하나였어. 네가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거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침묵해도 그녀는 그 괴롭힘을 견뎌야만 했어. 이 차별은 더 심해졌어. 선생님마저 농담처럼 이름은 참 예쁜데 왜? 라고 말했거든. 심지어 수업에 집중하는 애들에게는 그녀 옆자리로 보내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어. 이 남자아이도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았어. 사람들이 너의 얼굴을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넓고 퍼지고 납작하면서도 빨갛고 울퉁불퉁한 귤껍질 같은 코야. 눈동자는 살짝 튀어나와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 입술은 두껍고 앞으로 쭉 튀어나와서 마치 메기잎처럼 보여. 전체적으로 너를 보면 뭔가 자꾸 올라오고 뭔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 처음으로 자신의 추함을 인식한 순간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어. 선생님이 아주 잘생긴 친구 옆자리에 앉히려고 자리 배치를 하던 중에 실수로 그 친구 이름 대신 너의 이름을 불렀어. 반 아이들이 비웃으며 크게 웃었어. 어떤 악랄한 아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천사 같은 애랑 돼지 얼굴을 헷갈릴 수가 있어. 너는 2 손을 꽉 쥐고 공책을 구겨버렸어. 너는 너를 비웃던 여자애들이 싫었어. 악의적인 말을 내뱉던 그 아이도 싫었어. 선생님도 싫었고 잘생긴 그 애도 싫었어. 타오르는 불처럼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는 결국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게 됐어. 집에 있는 거울을 전부 깨버렸어. 부모님 얼굴을 보며 소리쳤어. 다 부모님 때문이야.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고 불행해야 해요? 그래, 부모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했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 무너질 듯한 낡은 집에서 하루 3끼조차 겨우 해결하는 삶이었어. 부모님은 평생 고개 숙이고 평생 열등감 속에 살았어. 그런 2 사람은 침묵 외엔 자신들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 2번째 아이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었을까? 못생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났어. 몇몇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 조금만 더 힘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어. 공부만 잘하면 아무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모두가 나를 존중하게 될 거야. 외모가 없으면 지식이라도 있어야 해. 그래서 그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어. 울면서 공부하는 날들도 많았어. 쉬는 게 두려웠어. 쉬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할까봐. 그녀는 공부를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대수술이라 여겼어.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노트 필기를 빌려줬어. 그들은 그녀의 이용 가치를 알아차렸고 결국 더 이상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어. 그래, 이제 그 애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악몽은 아니었어. 하지만 이 못생긴 외모는 여전히 그대로였어.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마녀라며 그녀를 멀리했어.
세상에 못생긴 건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아. 아무리 꾸며도 덜 못생겨 보일 뿐이야.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저 애 옛날엔 귀신처럼 못생겼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네. 그래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했고 누구를 좋아할 용기도 없었어. 그녀는 사람들의 형식적인 칭찬을 항상 의심했어. 한번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게 돼.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가식과 거짓을 느꼈어. 그녀는 미칠 듯이 고민했어. 이렇게 열심히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데도 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인생은 영화처럼 흘러가지 않아. 널 괴롭히던 사람들이 네가 성공했다고 해서 널 존경할까? 현실은 정반대야. 네가 성공하면 할수록 그들은 너를 더 미워해.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 그들에게 네가 잘난 이유는 그냥 운이 좋았거나 인간관계가 넓어서거나 못생긴 팔자를 하늘이 불쌍히 여겨서 조금이나마 보상해 준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께 화를 내고 난 뒤 그 남자아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는 일자리를 찾으러 시내로 올라갔어. 외모 없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코 쉬운 법이 없어. 겨우겨우 힘들게 얻은 일이 짐을 나르는 일이었어. 그의 동료들도 평생 먹고 살기 위해 몸을 갈아 넣는 막노동꾼들이었어. 모두들 겨우 밥벌이 하면서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전부였어. 그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사람이었어. 그들은 그의 외모나 볼품없는 얼굴 생김새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어. 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만났어.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걷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 번도 몰랐어. 그의 어깨는 늘 웅크리고 고개도 숙인 채 얼굴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 그는 자기 인생이 마치 쓰레기나 잡초처럼 느껴졌어. 그는 사랑이라는 걸 간절히 원했어. 하지만 이 시대에 사랑이란 못생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는 자기 처지를 비웃었어. 지금 이 꼴로는 아마 시장내조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겠지. 내 팔자는 지팔보다 더 비참해. 아마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고 집도 잘못 태어났고 사회도 잘못 만난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사는 이 사회는 외모가 전부야. 외모가 중요할까? 응, 아주 중요하지. 못생긴 사람들은 늘 이런 위로를 듣곤 해. 겉모습보다 속이 더 중요해. 또는 능력이 있으면 저절로 빛날 거야. 향기로운 꽃처럼. 아니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적어도 너는 마음이 예쁘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어. 위로 속에 담긴 연민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런 자신이 더 안타까워져. 사람들이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못생긴 게 한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몰라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부족하면 비난받고 상처받는 대신 고개를 들고 더 화려한 옷을 걸쳐 입어. 그렇게라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가려보려는 거야.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러움과 억울함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 못생겼으면서 티내긴 왜 티내? 못생긴 주제에 관심 받으려고 하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듯이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겨우 돈을 모아 성형외과 수술대에 올라.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오직 하나,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두고 수군거리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비웃어. 인공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차라리 자연스럽게 못생긴 게 낫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야. 어떤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끝없이 조롱을 당해.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꼬거나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해. 그 남자 참 대단하네. 저 못생긴 여자는 복도 좋지. 심지어 이렇게 험담해. 분명히 저 여자한테 홀렸을 거야. 아니면 누가 저런 사람을 좋아하겠어. 혹시라도 누군가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함부로 판단해 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만 멈춰야 해. 이 세상 누구나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먼저 너 자신의 몫부터 잘 살아.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마.
평가와 차별 사이엔 아주 얇은 선이 있어. 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얼마나 부서지게 만들 수 있는지 너는 모를지도 몰라. 그러니 말할 때 항상 조심해. 못생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해. 못생긴 것도 죄야. 그 죄는 감옥에 갇히거나 법에 기록되는 죄가 아니야. 사람들의 외모 집착 속에서 만들어진 죄야. 진짜 죄가 아니라 불쌍함 속에서 생겨난 죄인 거야. 자신의 외모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못생긴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어. 잘못은 사회에 있어. 죄는 마음이 추악한 사람들, 입으로 독설만 퍼붓는 사람들의 몫이야. 하지만 그 아이들도 스스로를 그런 독설 속에 내버려두면 잘못이 있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거나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면 그건 잘못이야. 자신의 부족함을 한 번도 사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이야.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게 뭘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 그건 긍정적인 삶의 태도야. 인생을 사랑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느끼며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바디 포지티브 운동이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거야. 당신의 몸은 언제나 무조건 아름다우니 굳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 운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확신을 실천하게 도와줘. 나는 아름답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같은 주문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말들이 현실이 될 거라고 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자신을 만족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또 다른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어. 사실 누구나 자신의 몸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없는 사랑을 억지로 찾으려고 자신을 몰아붙일 순 없어. 그런 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믿지도 않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걸 부정하게 돼. 결국엔 모든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네 몸에 대한 불만과 괴로움만 더 커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바디 포지티비티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을까? 정답은 있어. 2015년에 바디 뉴트럴리티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어. 이 개념은 자신의 몸을 숭배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말해. 이 관점은 외모가 어떻게 보이는지보다는 네 몸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해. 예를 들면 네 다리가 너를 지탱해주니까 고마워하지만 동시에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계속하는 것처럼 말이야. 몸을 균형 있게 가꾸고 싶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보길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 몸이 더 민첩하고 건강해지기 때문이야. 혹은 너가 더 통통해지고 싶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무 마른 몸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체력이 부족하니까. 이 운동은 특정한 체형이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그 체형이 너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 다시 말해, 이건 내 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최대한 줄여서 극단적으로 몸을 바꾸려는 부정적인 집착도 없애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완전히 방치하지도 않는 내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야. 나는 내 몸이 싫어해서 나는 내 몸을 사랑해로 가는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압박감과 눈물로 가득해. 나는 여전히 이 작은 눈을 사랑하지 않고 이 튀어나온 입이나 거친 손도 사랑하지 않아. 대신 나는 그것들이 안쓰럽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알아.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공평함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불공평이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야. 당신이 아름답다면 그건 운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야 나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못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단지 예전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야.